안녕하십니까. 코로 세상을 열어가는 백세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인류의 삶을 괴롭히는 4대 질환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두통, 사지마비, 치매, 정신질환인데요. 인류의 삶을 괴롭히는,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4대 질환에 선정된 두통입니다. 머리 아픈 게 그 정도로 힘든가요? 라고 저도 최근까지 생각했습니다. 왜?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두통을 겪으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환자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두통이 얼마나 힘든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20년 전부터 두통을 앓으셨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국내외에서 신약이 나오면 무조건 사다가 한 박스를 갖다 놓으시고 임상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드실 때마다 나오는 결론은 0%.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디 한의원도 다니시고 다 다니셨는데 내린 결론 원인이 모르겠습니다. 원인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죠. 원인 모르는 질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통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두통이 왜 안 낫는지, 왜 꼭 전문가가 개입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두통이라는 걸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도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75%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상적인 질환이 원인이 안 밝혀진다는 얘기입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요, 이 두통이라는 것이 통증의 한 부분이거든요. 즉 머리에서 통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부위에 허용치 이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직에는요 유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액막이라고 그래서요, 그 약간 기름 성분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관절과 관절이. 그래서 많이 움직여도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 하루에 10,000보 걸으세요. 그러면 열흘이면 그죠? 10만 번. 평생이면 몇 걸음 걷겠습니까? 그죠? 지구를 저 달까지도 갔다 오겠네. 그죠? 그 정도로 많이 걷는데 우리는 100년을 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뭐냐면 그거는 바로 유격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내부에서 팽창하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즉 막혔다는 뜻이겠죠. 외부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눌렸다는 뜻입니다. 이 통증에 관한 그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짧고 명쾌한 그 구절이 한의학의 최초 도서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불통 즉 통이다. 소통되지 않으면 아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요 아주 손쉽게 통증 유발하는 그 행위를 해드려요. 손가락을 5개를 내밀어 보세요. 이게 머릿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픕니다. 요 손 놓을게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픕니다. 그럼 왜 전에 눌렀던 손은 안 아프세요? 그럼 전부 다 눈에서 물음표가 한 1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안 눌렸거든요. 소통되고 있거든요. 여긴 소통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MRI, CT, MRI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위에 문제가 있음을 그 부위를 보호하는 그 보호장치인 신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나 거기 문제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더 심해지게 하지 말아요. 해결해줘요라고 말하는 SOS 신호이고요. 비상벨입니다. 우리 위험해지면 비상벨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시잖아요. 우리 치료 의지가 출동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들이 모아집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요. 주변에서 지혜로운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는 게 바로 두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설명 다 하려면요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차라리 원인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제가 접근하는 방식, 즉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식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두통의 원인, 통증 감지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맥, 정맥, 동, 뇌 아래 부분에 있는 경막, 3차, 서린, 미주신경. 복잡하죠?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혈관과 신경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문제로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통은요 일반적으로 발열 질환과 많이 동반돼서 옵니다. 열나면 머리 아프죠. 그다음에 머리통에 달려있는 눈, 코, 귀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시, 원시. 저도 15살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썼거든요. 조금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시, 난시, 뭐 여러 가지 뭐 녹내장 또는 비염이나 부비동염, 또 중이염이라든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다 머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감각의 연계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추가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눈, 코, 귀 장기들로부터 염증이 특히 부비동으로부터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강의 시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머리 자체의 문제로 오는 뇌질환으로 인한 뇌수막염, 지주막하, 뇌출혈, 뇌종양, 뇌허열, 뇌경색, 고혈압 이런 많은 머릿속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데요. 뭐 가스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드시고 나면 다음날 머리 아프시잖아요. 주독이 잘 안 풀리면. 담배도 많이 피시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옵니다. 근데 그 멍해짐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장이 풀렸다고. 아닙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가능하면 줄이지 마시고 끊으시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은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냥 끊어야 됩니다. 단칼로. 근데 다 끊으면 삶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가지실 때 한두 잔 정도 아니면 나머지 잔은 물로 채운다든지.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은요 그냥 책 보시면 돼요. 방송을 보실 때는요 책으로 해결되거나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또 내가 만나는 훌륭한 의사분들이 그 분야가 아니라서 놓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살짝 옆을 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제가 분석해내고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한 원인적인 규명 방법 여러 차례 말씀드린 1. 수면 무호흡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뇌로 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뇌가 뇌성 피로가 오고 피로가 안 풀려서 머리도 멍해지고 두통도 올 수 있지만요. 더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잘 안 돼서 오는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증가하면서 즉 뇌압 전체가 증가하면서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무호흡이 지속되면 즉 주무시는 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숨을 막 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떨리듯이 숨을 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련성 호흡들의 원인은 뭐냐면요. 뇌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뇌혈압 증가로 인한 두통을 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호흡이 되는 겁니다. 숨을 너무 많이 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래서 빨리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요. 근육으로 가는 혈액 양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더 막 심하게 조직으로 가는 피의 양도 주니까 어지럽고요. 더 무력해지고요. 나른해지고 심지어는요. 그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냐면 호흡 쇼크 또는 옛날 말로 하면 호흡 경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온 아이 환자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가요, 좀 슬픈 어떤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호흡이 어려운데요. 호흡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버려요. 왜? 코가 무너지는 병. 이 부비동 골이 그냥 이렇게 안 자라요. 애는 자라는데 이게 안 자라. 호흡이 작아지고 호흡량은 자라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요. 입으로 호흡을 하다가 밤에 호흡을 안 하잖아요, 입은.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이 멈춰요. 멈추는데 이 호흡이 멈춰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그 호흡 부족으로 인해서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을 갔다 왔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쫙 해드렸어요. 이거 코호흡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 알죠 선생님,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그래서 해결책을 드려서 지금은 호흡 경기가 안 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부비동염입니다. 참 우리가 부비동 얼굴뼈 속에 있는 동굴들을 부비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축농증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축농증입니다. 코에서 코가 막혀요. 뭐 코에 코딱지가 나와요. 다 이거 부비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염증 폭탄을 공급해서, 즉 농양을 공급해서 뇌종양으로 가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막성 두통, 이건 이제 요 영상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 뒤에 보시게 되면 머리는 머릿속부터 꼬리뼈까지가 하나의 동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걸 뇌척수동 또는 뇌척수강이라고 부르는데요. 머리에는 뇌가 들어 있고요. 나머지 몸통에는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뇌하고 신경이 딱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뇌하고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차 있습니다. 이걸 뇌척수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그 신경들이 내려간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이 경막들로 이렇게 딱 지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교두보,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결국은 뇌하고 신경을 지켜서 우리 몸이 시속 423km, 때로는 453km의 속도로 신경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 넓은 큰 머리에서 작은 통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목이 존재합니다. 그 병목이 바로 요 1번, 2번, 3번, 4번, 심하게 말씀드리면 1, 2, 3번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관문인 1번 목뼈가 가장 약합니다. 1번과 2번은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약 4.5kg 정도의 무게를 항상 지고 지냅니다. 그래서 충격이 아주 취약한데요. 거기다 또 뼈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이 잘 움직여져서 잘 틀어져요. 그래서 저곳이 틀어지면 바로 우리가 많이 겪는 뒤통수 아프면서 눈알이 빠질 것 같다는 얘기들. 물론 3차 신경통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뒷목이 아프면서 머리가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추성 두통 또는 경막성 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위를 효과적으로 3차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 동맥류. 갑자기 어느 날 머릿속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휠체어에 완전히 묻혀서 오셨어요. 얼굴도 다 틀어져 있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집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더랍니다. 단지 한 번 번개가 저쪽에서 우둥퉁 와장창 하고 쳤는데 눈 떠보니까 6개월이 지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은요, 그 휠체어를 끄시면서 그냥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내내 울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 몇 번 돌아가실 뻔한지 몰라요 라고. 그러한 번개같이 평생 처음 겪는 두통이 머리에서 느껴지는 것을 뇌동맥류성 두통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발생하면요 20-30%가 병원에 못 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두통이라고 느껴지시면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과 뇌혈관은 거의 동시성으로 서로 간에 아주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뇌는 10배의 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많이 뿜어줘야 되는데 심장이 많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와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뇌는요 허혈성 두통이 옵니다.
띵 하고 어지러우면서 아픈 두통이 옵니다. 어디가 같이 올까요? 가슴이. 그죠? 가슴에 통증이 같이 오겠죠. 답답함, 두근거림.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거, 뇌압이라는. 뇌압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조직이 합쳐서 나오는 압력입니다. 들어가는 피, 차 있는 물, 뇌라는 조직, 그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막 세계, 연막, 지주막, 경막, 그다음에 머리뼈가 1에서 2mm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움직임을 갖고 있는 조직들의 총합이 뇌압이라는 겁니다. 이 뇌압으로 인한 두통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립니다. 고혈압, 대한민국 사람의 30% 이상 갖고 있는, 성인의 30%가 앓고 있는 고혈압에 보통 팔의 압을 재는 건데 실제로는요, 바로 머릿속의 압도 증가시킵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놓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위 부종입니다. 위가 붓는 거예요. 밥 먹어서 위가 불 수도 있죠. 뭐 그거 갖고 그래. 아닙니다. 이 한의사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병원 문 닫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환자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가슴 답답해요. 명치 끝이 너무 답답해요. 체해서 오셨습니다. 침 놓고 돌아가 보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왜? 심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릴 수 있는 대동맥.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저기 보시면 간 뒤에 대동맥이 흘러가죠. 앞에 위가 있죠. 옆에 이제 그림을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저 정도까지 눌리면 뭐 벌써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오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저렇게 위가 부어서 누르면 신경성 만성위험 이런 것들 눌러버리면 대동맥에서 피가 못 내려가니까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뇌로 솟구칩니다. 뇌가 터지거나 막힐 수 있고요.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셨다면 체기를 먼저 뚫고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갑자기 누워 계시면 이거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죠? 심장에서 내려가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하면 중독되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머리로 가서 터졌는지 심장이 멈췄는지 모르지만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위에 대한 부분을 임상상 가장 중요한 두통의 트리거 포인트, 즉 방아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부분은 뭐 뇌를 압박하니까 생기고요.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거는 사우나 들어가서 못 나온 그 의료인들을 제가 2분을 봤습니다. 뜨거워지면 모든 물질은 위로 올라가니까 뇌압이 상승하면서 뇌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겨울에는 또 바깥에 추우니까 뇌혈관이 모든 혈관이 수축되면서 또 뇌가 또 터져버리고 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수병이라든지 비행기가 하강할 때 오는 압력 차이로 그래서 초보 아마추어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물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압 때문에 압이 상승하면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비행기에서 착륙할 때 생기는 고압 때문에 못 일어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녹내장으로 인한 폐쇄성 녹내장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두통들을 느끼고요. 또 그다음에 코를 너무 많이 안에 구조물들을 절제하셔서 생기는 빈코 증후로 인해서 코가 마르면서 나타나는 비성 두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시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통에 관한 부분들도 역시 아주 간단한 코 구멍 2개와 여기 목 뒤로 넘어가는 이 척수관에 있는 병목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두통은 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 세상을 여는 백세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훈입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두통에 관한 속 시원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두통은 흔히 앓는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그냥 뭐 진통제 하나를 먹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라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두통이라는 게 뭐냐면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을 눌렀을 때 참을 수 있는 아픔이 있고요. 그보다 더하면 안에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하지 못한 두통,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라고 그러시면 가보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두통,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데요. 이번엔 그리고 또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머리가 아플 때 끈으로 이마를 묶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지압파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 과거 드라마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오셨죠, 그죠? 근데 두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병증이지만 그거에는 원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 원인이 과연 확률상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사실은 위입니다, 위. 왜냐하면 신경성 위염. 우리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죠? 가슴 탁 먹먹해지고 명치 끝이 막 매달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죠. 이 대동맥을 누르는 원인을 해결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게 뭐냐면요. 첫째, 죽을 드시는 겁니다. 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끼 지나갔더니 두통이 줄어? 그럼 제 얘기가 딱 맞는 겁니다. 그게 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침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반 뭐 의료기 상사나 이런 데 가시면 피부침 이렇게 보면 침에 이렇게 테이프에 침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발보다 이쁘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탁 손을 세워서 찍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쑥 올라가면서 딱 안 올라가는 것을 딱 만나서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포인트가 생기죠. 여기다가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나서 그 침을 붙여줍니다. 발, 양쪽 발 두 군데. 그러면 신경성 위염에 아주 특효혈이 됩니다. 제가 임상할 때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두통을 약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두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 두통에 관한 그 어떤 원인적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일단 위가 움직이고 소화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정체성 요인들, 허용치 이상의 압력을 제공하는 그 어떤 정체 현상을 예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절만 성하시다면 더위 조심하시고 운동하십시오. 네, 정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원장님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너무 아쉽죠.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다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기관지 폐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도 폐렴에 대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